안녕하십니까. 축구 성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14회차입니다. 이번 회차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금요일 날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로 이루어진 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구매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9시 50분 정도까지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02시 45분부터 새벽 05시 출발하는 경기들로 유로 컨퍼런스 경기들과 유로 경기들입니다. 대진표는 뭐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것은 제가 아침에 분석을 조금 해서 1,000원짜리 마킹을 구매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매를 했지만 여기 지금 분포도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빨간 걸로 보이는데 뭐 맨유라든지 이런 분포도는 아스날도 그렇고 구매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14번 베티스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제가 역배죠 한마디로. 분포율에 비해서는 역배입니다. 그리고 베를린 같은 경우도 물어갔고 제가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 방법은 제가 감독이라면 아니면은 요 경기에 대한 집중도를 조금 더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토토를 하게 되면 촉이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분석을 하면 아스날이 이깁니다. 정상적인 뭐 팀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아스날 입장에서 최선의 원정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각 팀별로 대진표상 각 팀별로 물론 최선을 다하겠죠. 아무리 원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요 대진표상에 각자 분석을 프로토나 성무패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토토 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분석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마킹이 많이 틀리실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제 그런 분석 방향 자체가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고 회차별로 또 기간별로 맞을 때가 있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죠. 그걸 흐름이라 그러죠. 흐름. 그 흐름 자체를 매 회차 흐름을 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여러분들 저거 아시죠? 2002년도쯤에 그때 제가 전성기적으로 토토를 좀 했는데 그때 시작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때 로또가 굉장히 이월돼서 경찰관 형제분들이 로또 400억이 될 때 그때입니다. 그때 정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하신 분들도 있죠. 뭐 타이거 풀스라든지 뭐 그 전에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정상적인
네임밸류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대진표 14경기 중에 다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 그렇게 나오진 않고 그 중에 최소한 5개 정도 경기들은 약간 무승부라든지 역배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거는 일단은 그런 점은 제가 볼 때는 단통으로 맞추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복식을 누가 더 재밌게 복식을 하느냐, 1,000원짜리 한 장만 구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16 마킹을 했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에 따라서 등위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포도 위주로 초보분들은 분포도 위주로 가면 거의 등수에 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로또도 마찬가지고 토토도 그렇고 특히 토토 같은 경우는 이 분포도를 따라가시면 분포도가 물론 전 국민이 많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갖는 거는 맞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분포도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1등이 2월이 된다든지 한 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결과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분포도는 일부만 생각을 하시고 초보분들이라 할지라도 일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모르시겠으면 복권방 가시면 조금 앉아서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복권방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 물어보시면 사이트를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겁니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진표를 보시고 간단하게 토토 회사나 일반 무료로 하는 사이트 정보 제공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각자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를 기억하셨다가 결과하고 매치를 시켜서 그 다음 회차 때 또 적용을 조금 더 예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 회차만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따실 수는 없습니다. 승부식 프로토 승부식 2경기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초보분들은 뭐 쉽게 2경기는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토토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처음에 우연치 않게 토토를 접했는데 몇십만에서 몇백만 이래 따다 보면 재밌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가 많을 겁니다. 친구 따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대진표, 지금 현재 대진표는 이런 분포도를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프리메라리그, 프리미어리그, 독일리그 이런 거를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리그가 프리미어리그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프리메라리그하고 이런 거는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기본적으로 못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박지성 선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 정도 겁니다. 뭐 근데 어, 프리메라 리그 그때 빌바오인가 그렇죠. 그 빌바오가 그때 당시에 중상위권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맨유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거의 상위권이었고, 그런데 웨파컵인지 챔스인지 한번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 맨유가 힘없이 무너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네가 틀리고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베티스를 그걸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그별로 리그 같은 리그가 대진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진표를 받고 분석을 하실 때는 리그가 강한 리그다, 약한 리그다 이렇게 먼저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요 경기를 얼마나 리그가 조금 하위 리그라도 요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팀이 처해져 있는 지금 현재 입장, 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젤이든 다른 리그 자체가 끝나가느냐, 아니면 끝이 났느냐, 아니면은 중간쯤 왔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점들을 분석에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몸값이 비싼 선수들은 매 경기 감독들이 물론 출전을 시킬 수도 있지만 매 경기 집중도 있게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리그에 치중해야 되는 팀들도 있고 또 요 경기를 리그가 다 끝나가는 리그들은 요 경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조금 하위권 팀이나 리그 수준이라면 상위 리그, 프리메라 리그, 세리에 리그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서 눈도장을 타 감독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공격수들은 하브리그 공격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할 상황으로 확인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세리에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얼마 전만 해도 전북에 있었고 태국이 아니고 터키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 태국이라든지 그런 팀들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분석하시고 마킹하시는데 물론 그런 점들을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제가 업로드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가능하면 배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상하다 하면 좀 이상한데 각자만의 분석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배당이 변한다 해서 결과가 이상할 것이다, 아니면은 이런 추측들은 조금 안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승부식이든
승무패 분포도는 일반적인 경기 결과에 전혀 상관없는 예측이 일반적인 결과하고는 상관없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낮다 해서 경기 결과가 배당 낮은 쪽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배당이 좀 괜찮게 나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홈팀이 굉장히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너도 나도 홈팀에 배팅을 하다 보면 배당이 쑥쑥 한 5번, 6번 쭉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당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말씀을 결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는 내가 로마 선수다, 로마 감독이다, 여러 가지 선수들 간의 매치업, 누가 선발로 나올 것인가, 선발 명단을 미리 알고 있다면 미리 그 선수라든지 그 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매회차 1등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이 정답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매회차 1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들만의 가지고 있는 개성대로 분석해서 분석을 잘 하셔서 가능하시면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배당 흐름을 믿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배당을 보고 배팅을 한다든지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대진표를 보시고 그 팀이 어떤 팀인지 그다고 누가 있는지 그런 거는 그러고 공격수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조금 하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분석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가능하시면 승무패에 많이 들어오는 리그들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생깁니다. 자기만의. 그렇다면 언젠가 한 번은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그 두 개가 됐을 때 상위 등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을 무라든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는 복식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프리미어 리그 팀별로 붙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설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로마와 소시다드 이렇게 대진표가 형성이 되면 선발 명단도 측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팀에 대한 홈에 있는 자리, 원정에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평균 실력을 가지고 만약에 로마가 선취점을 넣었을 경우 그 다음에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대처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그림에 그려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바젤이 어떻기 때문에 이긴다. 예를 들어서 세비야가 어떻기 때문에 이긴다. 이 말씀은 제가 볼 땐 지금 드리는 거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하고 여러 가지 실력 수준, 홈의 어떤 기준, 이 팀이 세비야가 홈에서의 어떤 집중도 그런 거를 많이 분석해 넣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하시고 이번 회차는 본인 마킹 하는데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1등 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이번 승무패는 굉장히 대진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소액으로 장수를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짜리 한 장을 하시지 마시고 8,000원짜리를 두 장을 하시는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는. 그리고 이번 회차 마킹 방법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4회차 승무패 이상 교주 마킹 마치겠습니다.